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밀의학 기반의 맞춤 건강관리, 그중에서 유전체 의학의 기초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유전자와 변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제 이미지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소개하면은 저는 연세대를 졸업했고요. 보건대학원 석사, 또 노화과학 박사를 했습니다. 보스턴 텁스에서 뉴트리지노믹스와 후성 유전학을 연수하고 돌아왔고요. 차의과대학 차원병원을 거쳐서 전 테라젠 이텍스 바이오 연구소에 임원으로 있었고요. 현재는 강남 미지메디병원 경영원장이고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유전자 전문위원이기도 하고 유전체 회사인 EDGC의 자문으로 근무하고 또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앞서 강의는 정밀의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고요. 이번에는 아마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 유전자, 또 유전체, 변이, SNP 이런 어떤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아마 잘 따라오시면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될 텐데요. 아마 전체 개요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오늘 5가지, 모두 총 6가지 정도의 좀 개념을 좀 잡으려고 해요. 첫 번째가 아나토미 오브 진, 즉 흔히 우리가 DNA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단위들이 있는데 크로모좀, 염색체, 진, 유전자, 또 베이스, 염기 이런 3가지의 구별을 좀 할 겁니다. 유전자, 유전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또는 어떤 단위적인 의미에서 아나토미라는 표현을 썼고요. 무엇보다 유전자 그중에서 진과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기능에 대해서 진, RNA, DNA, RNA, 또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이 센트럴 도그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3번이 오늘 제일 중요한 어떤 구별입니다. 이 부분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변이, 우리가 이제 남들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변이라고 하는데 어떤 최종 단위인 유전자 또는 더 밑에 단위인 베이스, 염기의 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이가 태어날 때부터의 변이인지 점라인 또는 후천적으로 암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소마틱 뮤테이션, 특정 세포, 특정 조직에 국한되는 뮤테이션은 소마틱 뮤테이션, 이 2가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SNP란 말 들어보셨죠?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 단일, 염기, 다형성이라는 부분인데요. SNP, 가장 요즘 많이 듣고 있는 SNP가 무엇인가? 변이 또는 뮤테이션 이런 표현 쓰지 않고 다형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하십시오. 폴리모피즘. SNP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몸에는 DNA에는 30억 개의 염기 중에 약 1000만 개 정도, 한 300분의 1 위치에서 사람마다 다른 그 변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1000만 개의 변이 SNP 중에서 진짜 질병과 의미 있는 관련된 변이를 어떻게 골라내는지를 말씀드릴게요. Selection of SNP. 마지막으로 이 Selection of SNP의 과거와 달리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전장 유전체 분석, 즉 GWAS 스타디를 통하여서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이 SNP들을 골라내는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유전자, 진 또는 크로모점, 베이스 이런 어떤 구별해내는 것과 또 점라인 소마틱 뮤테이션을 구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흔히 이제 인용하는 그림 중에 이 그림 많이 제가 강의하는데 보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유전자 공부를 시작했던 저는 평범한 페이닥터에서 우연히 제가 하버드의 CM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알게 돼서, 즉 우리말로 하면은 일종의 보수 교육 같은 거죠. 의사들의 보수 교육을 전 세계에 공개했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서 보스턴 다녀오면서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그때 처음으로 유전자에 대해서 저도 역시 아무것도 모를 때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그림이지만 이런 개념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3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책, 마침 이 브리티니카 대사전은요 2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2권의 본책과 한 권의 별책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22권의 22쌍의 우리가 이제 상염색체, 그리고 한 쌍의 한 권의 성염색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권의 크로모점과 하나의 XY 크로모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책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다운 증후군,
또는 에드워드 증후군, 이런 트라이소미라든지 책이 달라붙든지 결손되든지 이런 부분들이 염색체 이상이죠. 염색체 이상의 대부분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태아 단계에서 어보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염색체 이상은 큰 유전자 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피면은 이제 한 페이지가 나오죠. 우리가 흔히 크로모좀 위치라고 하는 뭐 크로모점 8p24, 뭐 3q 24.-1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유전자나 특정 그 염기를 빨리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인 구별, 마치 성경에서 장과 절을 구별하듯이 하는 것을 우리가 크로모점 리전이라 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 책 안에, 이 페이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장과 글자가 있죠. 우리가 문장을 유전자, 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장을 이루는 그 글자를 염기,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속에는요, DNA 속에는요, 약 3만 개 정도, 사실은 2만 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2만 3천 개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의미 없지만 어쨌든 구조로 봤을 때 3만 개 정도, 그래서 2 내지 3만 개 정도의 유전자, 그만큼 아직 유전자를 다 알지 못합니다. 유전자가 있고요. 30억 개의 글자면은 한 유전자가 몇 개의 글자가 됐을까 나눠 보시면 30억 개를 3만 개로 나누면은 10K, 즉 한 유전자에는 평균적으로 10K, 즉 10,000개 정도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00개 정도의, 물론 어떤 작은 유전자는 더 작고요. 굉장히 큰 유전자는 뭐 수십만 개의 글자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책 안에 이렇게 다양한 문자와 문장과 글자가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왼쪽에는 프리컨시 NC로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는 프리컴시, 뭔가 미스 스펠링, 오류처럼 보이죠? 이렇게 사람마다 어느 위치, 특정 위치에서 틀린 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다른 글자죠. 그래서 이제 변이라고 하는데, 베리언트라 하는데 30억 개의 전체 알파벳 글자 중에서 곳곳에 한 1,000만 개 정도, 전체 DNA 안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데 약 30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글자는 사람마다 달라요. 1,000만 개의 위치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1,000만 개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고요. 모두가 다 다른 특성을 가진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렇게 프리컨시가 프리컴시로 이해해도 사실 이 전체 책을 읽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베이스가 영어로 베이스로 바뀌었을 때는 뜻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스리딩한다, 뜻을 다르게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1,000만 개의 SNP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을 다르게 하는, 단백질을 다르게 하는 그런 변이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게 이제 흔히 많이는 보는 그림이죠. 우리가 이렇게 DNA가 있으면 DNA 가닥을 쭉 풀어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죠. 왜냐면 엄마 쪽, 아빠 쪽으로부터 보통 쌍이라고 표현해요. 염기쌍, 뭐 DNA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가닥을 보시면은 하나하나의 그 글자가 결국은 30억 개 정도 뭉쳐가지고 하나의 DNA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DNA 안에 한 30억 개 정도의 베이스가 있고요. 그 베이스 중에 한 10,000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지인 유전자를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DNA 헬릭스 스트럭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베이스에는 크게 A, T, G, C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아데닌, 그다음에 구아닌, 다이아민, 그다음에 사이토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ATGC가 나중에 이렇게 상보적이다. 그래서 보통은 A는 T와 G는 C당 이렇게 2본드, 3본드 해가지고 나중에 S&P 보시면 뭐 AT, TT 뭐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가 이제 두 가지를 서로 세 가지 조합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때 GC는 있어도 GT 이런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A는 항상 T와 G는 C와 거의 대개는 이렇게 커플링이 된다 정도만 여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보셨던 그림인데 이제는 그러려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GC가 좀 더 강한 본드고 AT가 좀 약한 본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Principle Complementary겠죠. 우리가 이제 항상 A always pairs with T, A는 T와 G는 C와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쪽은 아빠 쪽에서 한쪽에는 엄마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A와 T가 서로 상보적이니까 나중에 S&P 얘기할 때 AT인데 하면서 A나 T나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 넘어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DNA가 뭔가? DNA가 우리 몸속의 일종의 몸의 설계도라는 표현을 쓰죠. 설계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데 그중에서 이제 DNA가 바로 프로테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에 메신저 RNA라는 그런 어떤 구조물을 통하여서 넘어갑니다. 상보적인 어떤 구조기 때문에 DNA 중에 한 가닥이 메신저 RNA 한 가닥으로 넘겨서 여기 있는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프로테인을 만드는 그런 어떤 이제 인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좀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왜냐면 엑손과 인트론을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엑손 들어봤나요? 엑손과 인트론, 엑선과 인트론 이런 식으로 끝없이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는 엑손, 인트론 이렇게 구별이 돼요. 대개는 수개, 뭐 10개 미만의 엑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더 많은 것은 수십 개의 엑손도 있을 수 있어요. 유전자 안에는 엑손, 인트론이 있는데 뭐냐? 엑손이 뭐냐? 인트론이 뭐냐? 엑손이라는 것은요. 트랜스크립션, 즉 DNA가 메신저 RNA로 넘기는 과정을 트랜스크립션이라고 그러고 메신저 RNA가 단백질로 넘어가는 것을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전사 또는 해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신저 RNA가 이렇게 그대로 DNA를 카피해서 거꾸로 상보적으로 가져오는데 사실은 단백질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부분들은 다 잘라내요. 그래서 스플라이싱, 즉 단백질과 무관한 단백질을 만드는 코딩과는 무관한 난 코딩 부분이라고 하는 이 인트론들을 스플라이싱해서 코딩 부분만, 즉 엑손 부분만 이렇게 뭉쳐 보인다 해서 CDS, 코딩 시퀀싱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트랜슬레이션으로 번역하는 것이 메신저 RNA의 역할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 첫 번째 엑손 1 부분의 앞쪽을 5UTR, 일종의 꼬리예요. 양쪽 꼬리인데요. 5UTR 또는 3UTR, 그러니까 헤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테일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때로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5UTR에서 3UTR로 이렇게 쭉 단백질이 전사가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일단 관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스플라이싱하는 게 있구나, 인트로는 필요 없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엑선 1 첫 번째 위치에 엑선 1 바로 직전에 프로모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전자의 프로모터라는 부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프로모터, 뭘 프로모터 합니까? 유전자의 기능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 부위부터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이 스타트 사이트라 해서 TSS라고 붙었는데 이 트랜스크립션이 스타트되는 바로 직전에 부분을 프로모터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마치 스위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스위치가 켜져야 유전자가 커지는데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바인딩하는 부분을 우리가 프로모터 리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팩터, 예를 들면 바이타민 D 같은 것들이 유전자에 붙어가지고 이것을 유전자를 스위치 턴 온 시키는데 이 프로모션이 잘 돼야겠죠. 우리 뭐든지 프로모션을 시켜야 유전자가 켜지기 때문에 이 프로모터의 위치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모터에 나중에 제가 후속 유전학을 다음번 강의 때 한번 할 텐데 이 프로모터라는 부분이 스위치가 켜져야 되는 부분이 뻑뻑해요. 막 껌이 붙어 있어가지고 잘 켜져 있지 않으면 형광등을 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모터가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프로모터에 남들과 다른 변이가 있으면 SNP가 특정 변이가 있으면은 스위치 키는데 좀 진 익스프레션 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유전자가 다 어느 위치가 중요하다 안 하다 할 수 없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프로모터 부분, 또 엑소는 당연히 단백질을 코딩하니까 글자 하나 바뀌었을 때 완전히 뜻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중요하고요. 심지어는 인트론도 이 스플라이싱 되는 부분에서 잘 변이가 있어서 스플라이싱을 못 일으키면 또 어떤 새로운 서브 타입의 유전자 변이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다 중요해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엑손이라고 해서 시퀀싱을 다 하지 않고 엑손만 하는 시퀀싱을 엑솜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다음 강의에 플랫폼 어떻게 분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슬라이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유전자 변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태어날 때부터의 변이, 접라인 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큰 틀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특징, 꼭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개인 특징을 연결해 주는데
질병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변이까지도 넘겨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변이를, 즉 이 경우는 구강세포이든 머리카락이든 혈액에서 백혈구이든 모든 수정란에서 출발해서 모든 개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타고난 변이는 어느 조직, 어느 장기 할 거 없이 똑같은 DNA 변이를 다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모든 어, 개체가 타격받는 것이 아니라 유방이나 폐 같은 특정 조직에서 그 위치에 해당되는 그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 이것을 소마틱 뮤테이션, 즉 태어날 때부터의 그런 성세포가 아니라 계속 턴오버가 되는 그 상세포에서 뮤테이션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암을 복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니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암세포로부터 본인을 보호하는 그런 유전자 부분들이 망가지면서 암이 마음껏 자라는데 이제 수수방관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암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유전자 변이, 후천적인 변이라는 것들, 그리고 지역적이고 어떤 특정 조직에 국한되는 것들을 소마틱 뮤테이션이라고 해요. 당연히 그 다음 세대까지 가지도 않죠. 그래서 이 소마틱 뮤테이션과 점라인 뮤테이션은 아예 다른 부분이에요. 그냥 흔히 유전자 그러면 흔히 우리가 그냥 점라인 뮤테이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소마틱 뮤테이션 중심으로 암 정밀의학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두 개가 좀 혼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점라인과 소마틱은 아예 처음부터 구별해 보시고, 오늘은 주로 제가 점라인 뮤테이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전체 책을 봤을 때 책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을 염색체 이상, 다 아는 다운증후군 같은 것들이죠. 염기의 근데 책의 레벨이 아니라 글자의 레벨에서 변이가 있는 염기의 수를 바꾸는 돌연변이, 어떤 경우는 이렇게 수가 이제 염기가 쭉 있는데 한꺼번에 없어지기도 하고 또는 삽입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서션 딜레이션, 흔히 인델이라는 표현을 써요. 탄뎀 리피트 폴리모피즘 들어보셨나요? 탄뎀은 몇 개라는 뜻이거든요. 몇 개의 같은 염기가 반복된다는 뜻이고요. 카피 넘버 베리언트라는 표현도 써요. 여러 가지 숫자들이 불규칙하게 반복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근데 염기의 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딱 그야말로 염기 하나가 포인트 뮤테이션, 하나 점이 바뀐다 하는 것을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염기에는 이제 싱글진 디스오더나 또는 브라카 유전자 같은 어떤 유전성 암에서 또 싱글진 포인트 뮤테이션 하나만 가지고도 결정적인 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염기에 하나만 바뀌었을 때 단백질이 바뀌거나 단백질이 바뀌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낸다 해서 SNP, 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SNP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질병 관련되고요. SNP는 커먼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흔한 변이를 SNP를 하는데 적어도 인구의 1% 이상은 가지고 있는 개인 특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질병보다는 다양한 폴리모피즘, 다양한 형성,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소인 개념의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뮤테이션 또는 나쁜 의미의 어떤 돌연변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말고요. 다양하다. 이게 다양한 게 나쁜 건 아니죠. 누구는 커피를 잘 마시고 누구는 술을 마시지 못하고, 이런 다양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기존에 질병 중심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앞쪽을 좀 더 진단 검사 쪽에 관심이 많고요. 질병의 어떤 예측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헬스케어의 다양성을 할 때는 이 S&P 중심으로 그렇게 학문이 발달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리뷰하면요. 염색체 이상, 책 자체가 한 장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한 장이 겉장이 뜯어져 나갔거나, 아니면 겉장이 그냥 인쇄 실수로 두 장 붙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책이 그냥 하나 더 달라붙어 있는 이런 경우는 큰 문제죠. 그래서 생존했으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대개는 생존을 못하게끔 만드는 부분들이죠. 다운 증후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잘 아는 병들입니다. 말씀드렸던 염기의 수를 바꾼다. 인서션, 딜리션, 탄뎀 리피트, SC,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그냥 익숙한 용어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질환들, 말판증후군, 고시어스병, 뭐 이름 어려운 거 많잖아요. 뭐 X 연관 무감마글로빈 혈증 이런 것들이 각각 인서션, 딜리션의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짧은 글자가 반복된다, 탄뎀 리피트 폴리모피즘, 헌팅턴병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돼요. 그렇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CMB 1, 2, 3번을 그냥 통칭해서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좀 아는 척 하시려면은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라는 표현도 좀 많이 쓰고 인델 이렇게 표현도 해요.
탄뎀, 리피트, 폴리모피즘. 자, 싱글진 디스오더는 또 뭐냐? 우리 흔히 이제 신생아들 때, 뭐 소아과까지도 아니에요. 신생아 때 하는 검사들 굉장히 많이 엔자임 디펙트도 있을 수 있고, 또 프로테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G6PD 이런 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싱글진 디스오더는 우리가 이제 열성, 우성 그런 거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싱글진 디스 오토소말 또는 뭐 섹스 링크드 리세시브 도미넌트 해가지고 정말 유전자 하나 때문에 유전자 정말 싱글진 하나의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거의 진단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싱글진 디스오더를 미리 진단하고 또는 산전에라도 진단하고 이런 분들이 최근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건강한 아이를 이제 낳고자 하는 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들이 상품화되기도 하고 검사가 되기도 해요. 싱글진 디스오더 잠깐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뮤테이션 이제 가장 많은 변이들이 그렇게 막 글자의 수가 바뀌고 또는 책 자체가 문제가 되는 염색체보다는 흔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는 변이들은 포인트 뮤테이션이에요. 근데 보면 여기 한번 기억나시겠지만 사일런트, 미스센스, 난센스 이런 뜻인데 사일런트 먼저 침묵이죠. 우리가 나중에 단백질 코딩이라는 게 있는데요. 단백질 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신저 RNA가 CAA라고 해서 단백질을 코딩할 때 CAA는 글루타민이라는 단백질로 코딩해요. 근데 CAA뿐만 아니라 글자 하나 바뀌었어요. A가 G로 바뀌었는데 CAG도 글루타민으로 즉 같은 단백질로 코딩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염기가 하나 치환되는 정도는 아까 제가 프리퀀시가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 단백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사일런트라는 표현을 써요. 또 다른 S&P 관점에서는 시너머스 저기 S&P 똑같은 단백질이 똑같은 동일한 시너머스 S&P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당연히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죠. 근데 단백질 코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CAA 염기 서열이 딱 하나 바뀌었을 때는 가운데가 A가 사이토신이 됐는데 글루타민이라는 단백질에서 프롤린이라는 단백질이 바뀌어요. 원래 만들고 싶었던 펑션이 아니라 다른 프로테인을 만들었을 때 당연히 이펙트가 클 수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 단백질, 특정 엔자임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경우를 미스센스 잘못됐구나 오류 뭐 이렇게 번역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S&P에서는 동일하지 않은 단백질이니까 난 시너머스 S&P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보세요. 난센스라는 경우가 있어요. 난센스 보고 그냥 우리 넌센스 퀴즈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스탑 코돈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단백질 코드 중에 그 스탑 코돈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트 코돈과 스탑 코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U는 이제 우라시를 말하는데 메신저 RNA에서는 T, 그 올레틴에서는 T를 말하는 겁니다. TAA, 즉 UAA라는 것은 CA까지는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TAA 또는 UAA는 스탑 코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C가 딱 T로 바뀌었을 뿐인데 이 경우는 완전히 그냥 단백질을 아예 만들지도 못하고 진 펑션이 끝나버려요. 시리어스한 이펙트가 있겠죠. 그래서 드물지만 이런 변이는 질병을 아주 강력하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포인트 뮤테이션 하나일 뿐인데 대부분은 이펙트가 없거나 또는 변이가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아주 시리어스하다. 그래서 뮤테이션 이렇게 무시 못합니다.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 안젤리나 졸리의 그 유전자도 뮤테이션 하나만 가지고도 암이 7, 80% 생긴단 말이에요. 자, 다시 우리가 이 슬라이드가 제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뮤테이션 그러면 사람들이 돌연변이만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싱글진 디스오더처럼 유전자 한 단위에서 또는 스펠링 틀렸네요. BRCA, 브라카 어떤 포인트 뮤테이션 하나만 가지고도 암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신 그런 현상이 굉장히 드물어요. 아주 레어한 뮤테이션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한 싱글진 하나만 가지고 소수 유전자 가지고 관여하는 그래서 유전자 하나 또는 염기 하나만 문제가 됐을 때 질병을 일으킨다. 거의 진단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진단의학과에서 많이 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경우 다행히 웬만하면 검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브라카 유전자 같은 또는 싱글진 디스오더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자, 커먼 베리에이션 제가 뮤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베리에이션이라는 약간 중화된 표현을 썼습니다. 흔해요. 굉장히 흔해요. S&P 정의 자체가 1% 이상의 변이가 있어야 돼요. 전 국민에. 하지만
이 SMP 하나 가지고 절대 질병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유전자만 가지고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폴리제네틱한 다수 유전자, 당연히 유전자만 가지고 질병을 일으키지 않죠. 멀티팩토리얼, 즉 유전자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까지 같이 설명해야 된다 해서 커먼 베리에이션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자,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유전성 암이라고. 흔히 유전성 암 그러면 암을 전공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의사들이 유전성 암에 대해서 잘 몰라요. 브라카 유전자, 안젤리나 졸리에게는 많이 들었지만, 자, 유전성 암이라는 건요. 암이라는 것이 유전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유전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더 커 이렇게 맞죠? 암이라는 것은 사실은 잘 몰라요. 스포라딕하게 여기 보이죠? 콜론 캔서 중에서도 대부분 원인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암의 원인 잘 몰라요. 담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폐암도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스포라딕 캔서 중에는 잘 모른다 해서 소마틱 뮤테이션을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말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소인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유방암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컨트리뷰션 유전자가 브레스트 캔서에 얼만큼 컨트리뷰션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만 놓고 봤어도 브라카 유전자가 제일 크고 나머지 기타 유전자, 특별히 SNP에서는 되게 아무리 많아도 한 4분의 1도 채 안 되는 수준의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사실은 많고 유전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 있다고 했을 때 그 유전적인 요인 중에 상당 부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소마틱 뮤테이션, 스포라딕 캔서라는 표현을 쓰고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 가운데 계속 암이 생기는 그런 것을 유전성 암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유전자 하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스트 캔서의 대표적인 게 브라카 유전자, 콜론 캔서 중에 여러분들 리치 신드롬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패밀리어 폴리포시스. 내시경을 들어갔더니 용종이 막 수십 개 깔려 있어요. 근데 자기만 그렇지 않고 부모님도 그렇대요.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유전자에 변이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암이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전성 암 때문에 생겼다 해가지고 유전성 암이라는 표현을 써요.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나 한번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가족력이 적어도 같은 암이 2명 정도 있는 가족력에서는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브라카 유전자가 대표적이죠. BRCA입니다. BRCA 유전자인데요. 브라카1, 브라카2 이런 유전자가 있는데 각각 염색체 17번과 13번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암을 강력히 일으키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으로 불려요. 브라카 유전자. 보시다시피 미스센스 또는 스플라이싱, 아까 스플라이싱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또는 난센스, 프레임 시프트 다 나왔던 얘기죠. 글자 수가 하나만 바뀌어도 미스센스, 심지어 아까 제가 난센스 캐치할 때 그 난센스 아니에요. 뮤테이션 하나 바뀌었는데 브라카 유전자가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그런 함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ATGC의 어떤 조합에 따라서 하나의 변이 하나가 그냥 스탑 코드만. 여러분 브라카 유전자가 스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브라카가 대표적인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 특별히 유방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인데 그게 스탑 코돈이 돼 보세요. 그러면은 단 하나의 염기가 바뀌었는데 스탑 코돈이 되면서 브라카 유전자는 더 이상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상실하면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0% 이상 생길 수밖에 없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변이들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질병 또는 진단 유전성 암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전히 유전자는 무서워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전자의 상당 부분은 그런 것도 있지만 스탑 코돈도 있고 만들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 부분이 진단 선생님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단 검사 선생님들은 질병 중심으로만 보시는데 저희처럼 헬스케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어쩌면은 암 진단과는 다른 좀 더 당뇨라든지 혈압 또는 심혈관 질환, 치매 이런 쪽을 보시는 의사들한테는 유전적인 소인은 분명히 있다라고 동의했을 때 그것을 찾아 나갈 때는 기존에 있는 그런 희귀한 질환보다는 희귀한 유전자보다는 SMP 쪽으로 많이 다가가요. 그래서 SNP는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양하다. 생물학적 다양성, 소인, 체질 특징을 말해요. 다시요. 틀린 글자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다른 글자라고 다시 정정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다시 한번요. SNP의 정의는
중요한 부분이 인구의 1% 이상의 그 위치가 변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뭐 인구의 1%가 아니죠. 뭐 아주 0.0.000에서 뭐 10만 명 중에 1명 그런 거 말고요. 흔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 S&P 어떤 특정 위치, 뭐 거의 대부분은 다 동일한데요. 아까 제가 30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빈도로 나온다 그랬죠. 이 위치가 원래는 G인데 누구한테는 A. 근데 이게 가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염기쌍이니까요. 염기쌍 관점에서는 원래는 G인데 그 위치가 그것을 이제 호모자이거스 와일드라고 해요. 하나가 변이가 그냥 날 때부터 변이가 있어요. 그것을 헤테로자이거스 뮤텐트라고 합니다. 양쪽 모두 변이가 있는 경우는 좀 드물겠죠. 그래서 호모자이고스 뮤턴트 타입 AA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70%는 GG 타입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25% 정도는 GA고 인구의 한 5% 정도에서는 AA다. 그래서 A와 A가 어쨌든 이 헤테로와 호모자이를 합치면 한 30% 되니까 인구의 1% 이상 그 변이가 있다는 것을 충족하니까 이것을 S&P라고 정의를 해요. 자, 어떤 경우는 이렇게 CGC 원래는 CGC면 알긴이죠. 이 단백질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데 CAC 그래서 하나 바뀌었지만 이건 히스티딘이라는 단백질로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단백질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단백질 바꾸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이거는 실제 TNF라고 하는 유전자, 굉장히 작은 유전자인데요. 엑손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밖에 없는 인트론 4개, 엑손 4개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제 TNF 유전자를 이렇게 블라스트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염기서열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흔히 NCBI에 우리가 펀메드하는 그 사이트에 원 앱이 NCBI인데 거기에 블라스트를 검색해서 TNF 치시면 이렇게 전체 염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CA 이런 식으로 계속 네 글자 ATGC가 무한 랜덤하게 반복하는 것이 이제 염기 서열인데요. 이 염기 서열도 규칙이 있습니다. ATG는 유명한 스타트 코돈이에요. ATG부터 유전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스탑 코돈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GA.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 TGA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스타트 코돈부터 스탑 코돈까지를 하나의 진이라고 정의합니다. 진, 엑손, 진은 이제 엑손과 인트론과 엑손과 인트론과 엑손과 인트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보이죠. 엑손이 뭐죠? 엑손은 단백질을 전사한다 그러죠. 그래서 TGA는 M 메치오닌이죠. 그다음에 GCA는 S 이런 식으로 엑손에 있는 세 개의 염기는 하나의 단백질을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하고요. 인트로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엑손에는 단백질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엑손의 엑손의 밑에는 단백질 표시를 해둔 것들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전체 이 TNF라고 하는 유전자는 한눈에 다 보일 정도로 유전자 염기가 작은데요. 뭐 언뜻 한 수백 개밖에 안 돼 보이는데요. 그중에 중간중간에 빨간 글씨로 G, C, 제 커서 보이죠? G, A. TNF 전체는 한 4개 정도밖에 S&P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되게 작은 경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S&P가 어디나 있는 게 아니고 한 30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빈도로 여기에 누구는 A, 누구는 T, 여기는 누구는 G, 누구는 C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 S&P다. 싱글. 그래서 이러한 한 4개 정도의 위치가 그 유전자의 남들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 되고 보통은요. 이 TNF는 되게 예외적으로 유전자 크기가 작고요. 한 유전자에 평균적으로 10,000개 정도, 제가 10K, 10,000개 정도의 염기면은요, 그 중에 다시 300분의 1이니까, 10,000개 중에 300분의 1이니까, 약 300개 정도의 S&P 위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S&P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S&P는 아까 제가 난시너머스 S&P, 이게 이제 단백질 코돈인데요. 단백질 코돈인데, TTT가 누구는 TTG로 바뀌었어요. 이랬을 때, 이게 페닐라닌이죠. 근데 이게 루이신이라는 단백질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 하나 바뀌었을 때 코딩이 바뀐다 해서 동일하지 않다. 난시너머스 SNP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경우가 되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난시너머스 SNP도 있고 시너머스 SNP, 특히 인트론 쪽은 되게 의미가 바뀌지 않는 거고요. 엑손 쪽에 있어도 시너머스 SNP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시요. 한 유전자에는 10,000개 정도의 평균적인 염기가 있고 300개 정도의 S&P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난세러무스 SNP는 얼마 안 돼요. 한 대여섯 개 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유전자의 핵심적인 SNP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펀메디에 있는 그 NCBI 앱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쭉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유전자의 특정 위치들을 휴먼 게놈 프로젝트와 햄맵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이전의 연구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특정 유전자, 특정 위치, 특정 SNP의 다른 것과 어떤 변이와 질병을 연관성 분석한다고 해서 진 어소시에이션 스타디. 근데 알고 있는 유전자, 알고 있는 SNP의 캔디데이트된 후보 유전자, 후보 SNP의 연관성 분석이 그 당시에 PCR 베이스로 여기는 이제 텍맨 프로브를 썼는데요. 이런 지노타이핑이라는 방식으로 거기가 A인지 T인지 이런 식으로 지노타이핑을 해서 질병이 있는 군과 질병이 없는 군의 그 지노타이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많이 시작했어요. 초창기 모습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무리 우리가 낚시를 기다려도 물고기가 물리지 않는 것처럼 그쪽이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SNP라고 의미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연구는 꽝, 네거티브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제 마이크로 어레이가 일상화되면 비용도 싸지고 또 분석 기술이 좋아지면서 그러지 말고 의미 있는 위치들 한 70만 개의 마커 전체를 뭐 특정 유전자를 이제 보지 않고 지놈 와이드하게 전장 유전체를 다 훑어서 한꺼번에 질병이 있는 곳과 질병이 없는 곳에 둘 다 마이크로레일 70만 개 마커를 한꺼번에 보자라는 방식을 그러니까 GIAS 스타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낚시에 비유하면은 그렇게 릴낚시가 아니라 쌍끌이 어선으로 그 근처에 있는 해역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일단 잡고 보자. 그리고 어떤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큰 물고기 중심을 잡자 해가지고 GIAS 스타디라는 것이 2007년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렸던 2007년도 네이처의 당뇨에 대한 첫 번째 GIAS 연구가 시작이 되면서 이 아름다운 그림, 이 그림이 이제 맨하탄 플랫이라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보통 통계에서 의미 있는 유의 수준이라는 것들, 즉 P값을 말할 때 P의 유의 수준이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죠. 0.05 정도니까 5 곱하기 0.05,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인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기준으로 이 GIAS 연구를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 통계하다 보면은 그 X 변수, 즉 독립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독립 변수끼리 서로 충돌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호 효과, 교호 이펙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교호 작용 때문에 좀 더 기준을 높게 잡기 시작하면서 10의 마이너스 2승 기준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6승 기준. 아까 제가 그 물고기 많이 잡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면은 사실 의미 없는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고자 하는 것은 10cm 이상의 뭐 물고기야 하면은 그것보다 그 그물의 촘촘함을 계산해 가지고 10cm 미만은 다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물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이면 P값이 0.000005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질병이 있는 군과 질병이 없는 군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 마커를 우리가 찾는 것을 GIAS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어떤 질병인지 어떤 GIAS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전장 유전체를 우리가 아까 제가 70만 개 마커를 동시에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손에 꼽을 정도로 10의 마이너스 6승을 통과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GIAS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실제 이 많은 질병, 이 많은 유전자 중에 어떤 질병을 어떤 특정 질병에 어떤 마커, 어떤 유전자가 연관성이 있을까 했을 때 그 많은 유전자를 확 탑다운 시켜요. 그리고 그 많은 SNP를 탑다운 시켜가지고 손에 꼽을 정도의 SNP를 취약해내는 것을 GIAS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2007년도에 나와서 이제 벌써 심지어 10의 마이너스 8승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요. 2007년부터 이제는 거의 14년 정도가 돼가는데 13년 정도 됐는데 이 GIAS 카탈로그는 이제 무료 웹사이트고 누구든지 어떤 연구자든지 GIAS 데이터 여기다 다 올려놓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모든 질병이 모든 위치에서 다 파악이 되었다.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GIAS 연구는 이제는 거의 끝물이고요. 처음에는 페이퍼 하나만 가지고도 네이처 같은 데 내다가 이제는 웬만한 숫자 가지고는 아예 또 숫자에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GIAS 연구는 이제는 거의 다 됐어요. 즉 어떤 특정 질병 예를 들면 당뇨 이러면은 당뇨 유전자의 여러 GIAS 벌써 한 수십 개 GIAS 중에 메타 분석까지 하니까요. 진짜 핵심적인 마커는 어느 유전자의 어느 위치, 어느 SNP 하면서 손을 꼽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그러니까 10의-6승 또는 10의-8승은요. 10만 명 코호트 가지고 얘기했을 때 10만 명의 당뇨 환자에는 모두 다 변이가 있어야 돼요. 그 위치는 의미가 있는 곳은. 그러나 10만 명의 대조군 질병이 없는 곳들은 모두가 변이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그러면은 변이 하나만 분석하면은 이 사람이 당뇨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당뇨가 아니어도 그 앞선 GIAS 연구의 기초에서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GIAS 카탈로그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PCO, 폴리시스트 오바리라고 하는 그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검색을 하면은요, 벌써 이렇게 쭉 한국 사람이 쓴 논문도 있고요, 또 서양 사람이 쓴 논문도 벌써 어느 질병이든지 이 GIAS 카탈로그에서 검색을 하면은요, 모든 공개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PCO와 LH는 이제 잘 아는 황체 호르몬인데요. 어떤 난소 기능과 관련된 연구, 뭐 유럽 사람들 82,000명의 대조군과 실제 5,184명의 어떤 오바리안 PCO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 많은 유전자 중에 또 그 많은 SNP 위치 중에서 딱 3개 정도. 그러니까 PCO에서는 보면 3개, 또 루테라인 호르몬이라고 하는 황체 호르몬에서는 이 FSHB 유전자의 어떤 특정 마커가 딱 커트라인을 통과한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 FSHAB 뭔가 이름 자체도 무슨 저기 황체 호르몬과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 그 많은 유전자 중에서 이 유전자가 핵심 유전자고 핵심 위치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의 데이터 잠깐 봤는데요. 한국의 데이터도 10의-6승으로 자르기도 하고 10의-8승으로 자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1000케이스 정도는 있어야 GIAS 연구가 되는데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그 여러 유전자들을 찾아서 한국에서는 그 앞선 유전자가 아니라 이런 유전자의 이런 RS 넘버는 이제 SNP의 고유 번호인데 이런 우리 쪽에서는 이런 유전자가 더 중요해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어떤 질병의 특정 질병의 어떤 위치, SNP 또는 어떤 유전자를 의미 있는 것 찾으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 많이 이제 추천하는 왜냐면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연구 마인드가 아니라 클리닉 레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선호하는 것은 휴지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웹사이트예요. 휴지 내비게이터, 내비게이션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피노피디아와 지노피디아가 있는데 그 중에 피노피디아 이제 내가 관심 있어하는 특정 질환, 특정 타입 어떤 피노타입을 집어넣다. 예를 들면 오비시티를 검색을 딱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질환을 검색하면은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가 이 오비시티와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을까를 한눈에 보여줘요. 여러분들 오비시티,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가 몇 개처럼 보이죠? 한번 볼게요. 했더니 그 당시 제가 검색했을 때는 거의 2,000개 정도 유전자가 비만과 관련돼서 논문이 나왔고요. 그중에 FTO라고 하는 유전자가 논문 수가 570개, 그리고 메타 분석이나 GIAS 스타디가 70개. 유전자는 2,000개씩이나 되지만 그중에 탑 10 정도가 거의 연구의 7, 80%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국내의 어떤 세금 상황을 기업들의 세금 상황을 살펴볼 때 바빠요. 막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 볼 게 아니라 20개 기업 또는 그것도 시간이 없으면 현대랑 삼성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과 현대만 봐도 전 국내 매출의 뭐 7, 80% 이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용 효과를 대비해서 FTO, MC4R, 피파감마, 아디포넥틴, 렙틴, 아드레날진 리셉터 뭐 이 정도만 봐도 비만 유전자의 7, 80%는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 비만 유전자가 되게 많은데 그 FTO, MC4R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래서 이런 GIAS 스타디에서 나온 어떤 추천 마커를 가지고 상품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만 유전자 상품 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심지어는 질병도 병원 서비스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하는 DTC 서비스에 FTO, MC4R 같은 핵심 유전자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어렴풋이 그 사람이 질병인지 비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꾸로 지노피디아라고 하는 휴지 내비게이터는 FTO를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유전자가 하나의 질병만 일으키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유전자를 검색하면은 질병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오비시티 가장 많은 이제 FTO는 오비시티와 연결되고요. 다이아비티스 또는 오버웨이. 그러니까 이 FTO 유전자는 어쨌든 질병 중에서는 좀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같은 쪽으로 좀 더 많이 연결되니까 물론 질병에서 연결가 되겠지만 엉뚱하게 FTO가 무슨 류마티스 이런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유전자들은 대개는 어떤 특정 질환과 특정 어떤 단백질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와 어떤 진과 피노타입이 좀 느슨하지만
카테고리화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이제 스니피디아라고 하는 검색 사이트인데요. RS 넘버만 공개되어 있을 때 여러분 논문 보시거나 아니면 상품에서 RS 넘버, S&P 넘버를 검색하시면은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구글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것이 이 스니피디아에서 보여주는 이 사이트인데요. RS 401682를 검색하시면 이게 뭐 여러분들 연구 논문이든지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RS401681과 관련된 논문들이 쭉 떠요. 이 RS401681은 CLPTM1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한 SNP예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논문들을 보시면은 아데노CA 또는 GI 캔서 쪽에 또는 폐암 쪽에 이거는 암과 관련된 유전자구나. 어떤 종양세포 또는 종양 억제 유전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SNP는 지노타이핑이기 때문에 CC 타입이냐, CT 타입이냐, TT 타입이냐 이렇게 나요. 여기서는 레퍼런스, 즉 노말을 TT라고 했고요. 그중에 하나가 변이가 있을 때, 둘 다 변이가 있을 때 남들에 비해서 그 위치 하나만 가지고도 increase cancer risk 한 1.2배 정도로 여기서는 봤어요. 밑에 있는 표는요. 여러분들 지노타입 같은 경우는 인종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TT가 양쪽 모두 T가 일종의 레퍼런스, 호모자이거스 와일드고요. 헤테로자이거스 뮤턴트, CC가 호모자이거스 뮤턴트인데 그 비율 좀 볼게요. TT가 즉 파란색이 여기서는 레퍼런스 정상이에요. 그랬을 때 첫 번째가 CEU가 센트럴 유러피안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 서양 사람, 미국이나 뭐 저기 유럽 사람들이고요. HCB는 한 차이니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JPT는 그 일본 도쿄를 말하는 겁니다. 뒤에는 도시고요. 앞에 YRI는 이제 아프리카의 민족 이름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 한메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센트럴 유라피안 미국 사람일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 요 네 부족이 일단 기본으로 시작됐고요. 그에 이제 호주 사람, 뭐 멕시코 사람 등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일본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마다 이 TT의 비율, CT, CC의 비율이 다르고요. 얼추 비슷하잖아요. 근데 FT 유전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질병의 특성이 어떤 지역적이라 어떤 뭐죠? 우리가 인종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 했을 때 이 S&P 데이터 굉장히 유용하고요. 또 거꾸로 다른 연구 논문에서 우리 민족에 좀 적용할 때는 항상 이 빈도수를 좀 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RS151051-730을 검색을 하면은요. 역시 CHRNA3는 제가 알기로는 이 유전자는 그거예요. 뭐냐면은 그 니코틴이 대사가 되는 관련된 유전자인데 이 니코틴 대사 관련된 유전자 역시 그러니까 이제 대사가 안 되고 니코틴이 이제 센시티브하니까 런 캔서가 생겨서 폐암 연구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또 여기 옆에 보시면 이 마커는 레퍼런스가 CC고요. T가 있으면은 하나가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하나가 있으면 1.3배고요. 두 개가 변이가 있으면 무려 1.8배 정도의 런 캔서가 생겨요. 근데 보면은 또 담배를 피는지 뭐 이런 것까지 여기 적혀서 리스크를 계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S&P 하나의 변이만 가지고도 니코틴을 이렇게 대사시키는 하나의 변이만 가지고도 폐암의 리스크가 1.8배나 생긴다. 그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또 인종별로 이 TT 타입이 여기서는 이제 파란색이 일종의 그 위험 리스크 L이라고 하는데 리스크 S&P인데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다행히 중국 사람과 도쿄, 일본 사람들은 좀 변이가 적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니코틴과 관련된 이 마커는 서양 사람들한테는 좀 더 위험하고 한국 사람들은 다행히 덜하다. 다행히 덜할 뿐이지 빈도가 덜할 뿐이지 변이가 있으면 1.8배는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덜 위험하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 위험도가 빈도가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유전자, 게놈, 자 유전자와 유전체, 게놈은 유전체입니다. 유전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의 문장 개념이죠. 게놈은 그냥 글자로 보시면 돼요. 글자의 모든 총합을 그래서 염기의 총합을 게놈, 유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자, 유전체, 게놈 이런 뜻이고 DNA 말씀드렸고 진 익스프레션, 지노타입, 피노타입, 유전자 차이, 성질의 차이,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와일드 타입, 뮤테이션 타입 제가 다 말씀드렸죠. SNP 얘기했죠. 이처럼 오늘 이 정도 개념을 잡는 게 오늘 강의의 목적이고요. 제가 왼쪽의 책이 유전체 다가온 미래 이야기 이미 2018년도에 메디게이트 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소개드렸던 책이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아마 이 4월 중순인데요. 4월 말 정도에는 새로 중고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면역항암제와 또 DTC 시장,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진단법들이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해서 아마 5월 달부터는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책일 거고요. 또 오른쪽에는 제 화면에서 오른쪽에는 좀 더 개놈 중심으로 특별히 일반 소비자 중심으로 DTC 중심으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유전자 이야기가 이번에 4월 중순에 새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분이 아마 유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거나 또는 좀 더 임상의사로서 더 탐구하고 싶으면 왼쪽 책이 낫겠고요. 아예 처음부터 가장 쉽게 좀 뭔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좀 더 일상에서의 적용부터 먼저 보고 싶으면은 이 오른쪽 책이 낫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책을 이해하시면 특별히 제가 왼쪽 책, 그 유전체 다가온 미래 이야기에서는 오늘 강의의 그 기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은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NGS가 무엇이고 지노타입이 무엇이고 또 마이크로레이가 무엇인지를 연달아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